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심리학에서 굉장히 조현병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 하는 분들이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조현병은 자기의 장애다. 자기, 셀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그 특징적인 속성, 의식, 무의식,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모든 특징들 이거 다 합한 것이 셀프, 자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감이에요. 자기감. 영어로 이제 sense of self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자기감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에 대한 특성, 믿음, 그리고 세상과 같이 하는 목적을 자기가 어떻게 의식하고 있느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의식하고 있느냐, 즉 자기의 위상을 알고 또 자기 경험을 심사숙고하는 능력을 갖춘 자기 알기, 자기, 이거 지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조현병에서는 이제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흐려지고 중심을 잡을 수 없다. 아까 그 앨런 삭스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나의 의식이 갑자기 흐려지고 불안정해진다. 나는 내가 녹아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나의 마음이 마치 해변의 모래송이 바다에서 밀려오는 물결에 휩쓸려 모래들이 미끄러져 무너진다고 할까. 이 경험이 실은 너무 신하고 무시무시해서 이를 이야기하자니 심히 겁나고 무섭다. 내가 이것을 붕괴라고 설명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힘든 도전이다. 나의 의식이 점점 조류를 잃어간다. 나의 중심이 잃어간다. 나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나가 흐려지고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마치 고장난 라디오 신호같이 깨진다. 이게 그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위 그 자기의 장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그 논문들을 제가 좀 다 뒤져봤어요. 근데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그 코펜하겐 대학에 있는 그 파나스하고 사스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그 이론인데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그 입세이티 디스터번스, 자기 장애라는 거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의 장애. 조현병은 자기의 장애로서 환자가 자기가 세상에 있다는 존재감의 감소, 자기 신체의 경험들의 변화, 사고와 감정의 해리와 소외감, 나와 나 아닌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소위 자기중심, 자기주의의 문제로서 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과 자기만이 현실에서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자기 합리화가 결국 자기 기만이 되어서 남을 하나의 주체로 보지 못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통이 안 되고 이치에 맞게 의식 교환이 안 되고 대인관계 형성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 자기와 외부의 경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 경험만이 특징이다. 그래서 그 사스하고 파나스는 소위 그 하이퍼 리플렉시비티라는 이제 그 개념을 소개했는데 이 뭐라고 해석을 할지 모르겠어요. 사스는 조현병 환자는
자기가 자기 장애로 인해서 자기와 밖의 세상 사이에 한계가 없어지고 또 자기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지나친 인식과 예민한 의식으로 자신이 인식의 주체라는 감각이 감소된다. 한마디로 과장된 자기의식이라는 것이다. 이 과장된 자기의식을 하이퍼 리플렉시비티라고 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의 영향에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의 살아있는 인식의 주체로 경험하는 감지도가 감소된다는 뜻이다. 자기의 존재감이 나 중심이. 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나르시시스틱 리그레션과 마찬가지 자기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스의 전문들을 읽어왔어요. 근데 결국은요, 이 정신의학에서 과거에 정신 분석이나 여러 가지 그 조현병에 대한 현상을 이미 공부하고 발표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 새로운 그 심리적인 용어로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아주 설명을 못 떨어지게 하는데, 철학적으로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새로운 것은 없고요. 그냥 과거에 있던 것들을 다 종합한 것 같이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페더간의 그 이고의 한계가 모호해지는 거, 그 아니아티의 그 파레올로지컬 띵킹, 아까 말씀드린 수동현상, 또 지나치게 식별을 못하는 그런 그 지각현상, 주의력의 장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그 심리적인 용어로 아주 멋지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비판해 볼 것 같으면은 현상학적 접근으로 설명은 되지만은 증상이나 원인에 대한 언급은 없고, 철학적으로 설명과 해석은 있지만은 무엇이 자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또 현상학적 해석으로 끝나고 자기의 장애를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한 연결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치료를 하긴 합니다만요. 그런데 그 철학적인 해석을 환자가 이해할 도리가 없어요. 또 무슨 이런 것을 이해해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다는 것이 치료의 목적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방법이나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제가 찾아보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마 심리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직접 임상적인 그런 접근을 별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생물학적으로 증상이 생기는 그 기전이나 약이나 기타 생물학적 치료로 회복되는 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실용적 치료에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그 인디애나 대학의 정신과 교수로 있는 그 라이세카라는 사람의 그 이론은 상당히 좀 수긍이 갑니다. 이 사람은 자아의 감소라고 그랬어요. 좀 감소란 말은 조금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자아의 감소. 이것이 조현병의 특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조현병 원인 인자로 논의된 모든 상물 사회적 이론들을 다 수용합니다. 여지껏 우리가 무슨 그 생물학적으로 뭐 도파민이나 DTA 리셉터의 장애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뭐 유전일 수도 있다. 다 모아가지고 이것이 원인으로 해서 그 원인 때문에 자아가 점점 감소가 되어 가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아직 남아있는 건전한 자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현병이 일어나는 정황,
어느 시점에서 자기의 감소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발생 이전과 발생할 당시 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두고 어느 정도 자기 감소가 있고 건전한 자아 기능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요, 그들의 주장은 인간의 삶을 대화의 총체적 효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이야기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또 무엇과의 대화적 이야기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또 철학에서는 인간은 다양하고 확실한 목소리로 구성된 다음적 존재, polyphonic being이라고 하고, 따라서 인간의 삶은 많은 영혼으로 구성된 합중국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는 대화 같은 것이라는 거죠. 대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특히 라이세카는 나름대로 소위 그 인테그레이티브 사이코테라피, 통합적인 정신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볼 것 같으면요, 자기의 감소가 진행되면서 대화의 흐트러짐이 자기의 경험을 마치 수습하기까지 만든다. 대화가 중단되고 자기 경험의 감소가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자기의 감소에 대비해서 조직적인 타협을 마음이 합니다. 그 타협은 즉 독백적 자아, 메마른 자아, 불협화음의 자아, 이까지 세 가지로 타협을 한다. 그래서 라이세카는 이 대화적 타협이 조현병의 양성 증상, 음성 증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환자의 정신사회적 역기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화주의 렌즈로 조현병 환자를 대하고 이상 세 가지 타협한 자기를 치료하는 인테그레이티브 사이코테라피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세카는 정신치료로 조현병이 좋아지는 과정도 분석을 했어요. 최근 장기 정신치료를 받은 조현병 환자들의 회복 과정에서 그들의 이야기 구성의 변화가 오는 것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환자가 자기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경험하면서 얻은 믿음을 스스로 고찰하는 그 에이전트 입장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복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계적인 움직임,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방향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후퇴에서 실행으로, 수동적인 적응에서 능동적 대응으로 긍정적인 자기감과 의미와 목숨을 찾게 된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의 변화를 통해 타협하고 남에게 다가가는 단계적인 움직임을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 토막자가 소개하면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자기의 경험의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겁났던 사실은 환청이 들리고 편집사고에 살이 살면서 나에 대한 감각을 잃었습니다. 계속 나 자신이 나에게 속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게 다인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환자들, 다생들 보면서, 조현병 환자들 보면서요, 그냥 증상만 보지 마세요.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들으세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켜야 됩니다. 집단으로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셨어요. 경험을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전한 자아가 어느 정도 섞여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가지고 이 건전한 부위가 보이면 그것하고 동맹을 맺으세요. 환자의 이야기,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감을 찾는 식으로 유도하세요. 저는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현병 환자들이 자기 경험 얘기를 안 하면요, 뭐 아무런 진전도 없습니다. 약만 주고 약의 증상만 좋아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 내에서 자기 경험이 움직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긍정적 자세에서 능동적 자세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가세해가지고 그들이 조금씩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순간을 제공하세요. 그것이 쌓을 것 같으면요, 조현병 환자들 아까 말씀드린 자기감을 좀 찾아요. 그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좀 복잡한 얘기 많이 들었지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 이거 좀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많은 그들과의 삶에서 그들의 그 삶의 핵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